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명태균 씨가 구속이 되니까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막 입이 막 터지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쭉 걸쳐서 한 얘기들이 뭐냐면 2022년도 대통령이 당선된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다음에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 경북 포항시장 후보 공천에 개입했다라는 취지로 이준석 의원이 당시 당대표였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게 뭐 어떤 원칙이나 철학을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요청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 따라서 사람별로 구체적으로 개입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필이면 왜 이 타이밍에 이준석 의원이 이렇게 폭로를 하고 있는 걸까요? 작업 들어왔다고 본 것 같아요. 예. 작업 들어왔다? 예, 예. 네. 그러니까 김소연 변호사가 이준석이 악의 축이다 얘기를 하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거를 명태균한테 추천한 분이 친윤의 뭐 정치인 국민의힘 분이다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네. 예. 그러니까 뭐 이렇게 윤핵관, 김소연 뭐 이렇게 딱 연결이 되면은 이제 예전에 그 이제 성상남 뭐 이런 걸로 윤리 보내고 막 이런 식의 이제 본인이 이준석 입장에서 보면 공작 뭐 이런 것들이 좀 가동되고 있구나. 네. 근데 위기감을 느끼니까 이준석의 명태균화. 제가 이거를 방송에서 처음 썼는데 이준석의 명태균화.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따라하고 있더라고요. 이준석의 명태균화. 야, 나 건드리면 다 폭로해버릴 거야. 이거를 공개적 이런 걸 하려면은요 공개적으로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어설프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확 대중의 관심을 끌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이준석이 느끼는 위기감은 상당한 것 같더라고요 지금.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뭐 때문에 그걸 그렇게까지 느껴요 이준석 대표가? 공작을 아니 우리 윤희석 대변인을 포함해서 국민의힘 분들이 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 공천은 이준석이 책임져야지. 네. 아니요. 저는 그렇게 얘기 안 했고 네. 이준석 대표가 저렇게 나오는 거는 아까 이준석의 명태균 하라고 그러셨는데 저는 이준석 대표가 전직 여당 대표와 명태균 사이 명태균급으로 떨어지는 얘기를 했다 이렇게는 얘기한 적이 있어도 네. 그 공천 관련해서 이준석 대표가 영향력을 끼쳤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해요. 그래요? 그 공관위 과정, 공관위 결정을 당 대표가 이렇게 좌지우지할 만한 그런 게 없습니다. 생각보다. 네. 물론 최고위에서 부결을 하면 다시 해야 돼요. 그런 건 있어요. 공관위 결정을. 근데 그때 지방선거랑 그 재보궐선거에 있어서 이준석 대표가 이거 안 되고 이건 이 사람으로 해 이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제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건 설령 윤석열 대통령이랑 소통을 해서 누구를 어떻게 해달라고 요청을 받아서 이준석 대표가 했다 한들 안 됐을 가능성이 크고 안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준석 대표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기는 공천을 관여한 적이 없다고. 그러니까 하나만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권한이 없는 자기에게 윤 대통령이 뭐 부적절한 얘기했다 이거 아니에요 지금. 실행이 안 됐단 말입니다. 실행이 안 됐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왜 저런지 제가 정확히 몰라서 그래요. 어떤 부분이 그렇게 찜찜하길래 이렇게까지 명태균화돼서 반응을 하느냐.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예요. 진짜로. 아니 뭐 그러니까 이준석의 입장에서 보면은 성상납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가 예전에 성상납 했네 이런 거 가지고 지금 거의 1년 2년 가까이 끌었는데 뭐가 됐든 무혐의가 나왔잖아요. 근데 없는 거 가지고 그러면은 그동안 그렇게 괴롭힌 거잖아요. 없는 거 가지고도 그렇게 괴롭힐 수 있는 데가 국힘이고 그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본인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뭐가 됐든 선제적으로 친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선제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게 많다. 근데 하필이면 왜 포항시장이랑 그 강서구청장 그 사례를 든 걸까요? 명백하니까 그러겠죠. 강서구청장은 강서구청장 때문에 망했잖아요. 선거. 김태우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받았는데 바로 사면해가지고 또 넣었다가 또 망하고 그 다음에 뭐 김기현 날라가고 한동훈 왔다가 또 망하고 뭐 이렇게 과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밀었다라는 게 명백한 거고 포항시장 같은 경우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본인이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했다라는 사례들은 사실은 좀 다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단수공천 이것도 강서청장도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기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단수공천이 돼 있다더라. 포항시정도 이거는 그런 식으로 안 되고 컷오프 됐던 거를 원칙에 따라서 경선을 시켜줘야 된다고 해서 이강덕을 올려가지고 결국은 이강덕이 이겼더라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저쪽에 외압이 있었는데 나는 원칙을 지켜가지고 이렇게 잘된 사례만 있는 건데 이게 다일까? 사실은 이거는 맛백이라는 거죠, 본인. 사실은 본인이 조금 공개하기 어려운 것도 있을 거예요. 그거는 진짜로 저쪽에서 저렇게 나오면 다 죽자라는 거야. 이쪽으로 좀 카드를 남겨놓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봐요. 그것도 뭐 일리는 있는데 저는
명태균 씨 변호인이 김소연 변호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봐요. 그래요. 예. 그분이 이제 이준석 의원을 굉장히 많이 공격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구원이 있죠. 아, 그래요? 예, 그 과거에 이준석 대표 그 성상납 의혹 받을 때 주로 공격하던 곳이 가세현이라는 데였잖아요. 강용석 변호사. 거기하고 같이 이제 방송하면서 이준석 대표를 많이 공격을 했던 구원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김종인 위원장까지도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이유는 김종인 위원장 비대위원장 시절에 2020년에 김소연 변호사가 당시에 대전에 유성인가? 하여튼 박범계 의원 지었고 그쪽 거기에 이제 당협위원장이었는데 달림은 영창으로 이 현수막을 걸어요. 아, 예, 그때 그게 무리를 빚었다 해서 당협위원장직에서 이제 해임이 되죠. 이제 그런 구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명태균 씨의 변호인이 김소연 변호사가 된 것은 명태균 씨에게 쏟아지는 그 의혹의 중심이 윤 대통령 김건희 여사 이쪽에서 어떤 면으로 보면 이준석 대표 쪽으로 이렇게 바뀌는 그러한 수였나? 뭐 이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이준석 대표는 그게 되게 아플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자기한테 쏟아지는 거라서 다시 원복시키려고 하는 노력으로 저는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그 이준석 대표가 이준석 의원이 얘기한 윤석열 대통령 전회에서 이런 것들을 요청했다라고 하는 거는 파장은 어디까지 미칠 거라고 하세요?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무슨 공무원이냐 뭐냐 이거 떠나서 이게 명백하게 좀 정립해야 될 이 이론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만약에 윤 대통령이 당원의 신분이든 현직 대통령 신분이든 간에 공천에 대해서 의견을 내고 공천을 어떻게 뭔가 결과를 바꿨다. 네. 그거는 이제 공천 개입이 되죠. 공천 개입. 결과가 나왔을 경우에. 네, 공천 개입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넓게 보면 당무 개입이잖아요. 근데 우리 공직선거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것은 선거 개입입니다. 선거 개입. 그러면 당 차원에서 이 1단계에서의 개입과 2단계 본선에서의 개입을 동일 선상에 놓고 봐야 되느냐 이 문제가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 사례가 있긴 해요. 그때는 현직 대통령이 국정원 특활비를 전용하여 따로 여론조사를 했고 거기에 근거한 소위 이제 청와대 명단이 당에 내려왔고 뭐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선거 개입으로 의율해서 이제 처벌이 됐는데 공교롭게 또 그 기소한 분이 윤석열 대통령이긴 한데 이 경계가 굉장히 모호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에게 당대표니까 얘기해서 김영삼이 나은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강성구는 김태호 같은데 뭐 이렇게 얘기한 것이 공천 개입, 당무 개입까지 가느냐의 여부. 두 번째는 이게 그런 선거 개입이 되느냐의 여부. 그렇게 되면 많이 뛰어요. 좀 단계가 좀 많이 있다. 제가 그거는 말씀드려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 이건 반박을 안 할 수가 없는데 믿고 먹는 수산명과 통영해인을 소개합니다. 싱싱한 국내산 바다장어를 바삭하게 튀겨낸 힘내라 통영장어튀김, 감칠맛이 끝내주는 굴무침, 재주문율 1위에 빛나는 통영바다의 맛을 담은 굴짬뽕탕, 해물이 듬뿍 들어간 즉석 보양죽도 준비했습니다. 차원이 다른 맛과 재료의 퀄리티를 자부합니다. 유튜브 고정 댓글 링크 또는 네이버에서 통영해인을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건 반박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이거를 공천 개입, 당무 개입, 선거 개입 언제부터 이렇게 다 나눠가지고 이거를 봤는지 자 보십시오. 김영선은요 공천이 곧 당선이에요. 지역에 따라서. 아니 창원에서 국힘이 아니고 그 상황에서 그러면 민주당이 됩니까? 뭐 정의당이 됩니까? 그냥 김영선 그 자리에는 누가 됐든 김영선이든 누가 됐든 그러면 이거를 공천 개입과 선거 개입을 분리하는 게 맞냐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대선 끝나고 원래 우리나라 뭐 여러 가지 선거가 있었지만은 대선과 다른 선거, 지방선거는 국회의원 선거가 1년 안에 치러지면은 대부분 여당이 대승한 거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번 선거가 수도권이라고 하더라도 심지어 여당이 이게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 다 아는 거 아니에요. 김태호 공천하면은 될 가능성 높으니까 이게 공천 개입이 선거 개입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분리해가지고 지금 이걸 볼 수가 있는지. 그리고 말씀하셨다시피 검사 윤석열의 논리 기준에 따라야죠. 이건 다 구속입니다. 아니 여론조사 돌린 것만으로도 현기환 정무수석한테 보고받은 것만으로도 2년 받았는데 박근혜가 직접 이거 여론조사 돌리라고 했나요?
아니면 직접 뭐 공천 주라고 했나요? 보고만 받았어요. 네. 박근혜는. 그런데 이거 기소만 8년인가 9년 때려가지고 2년 받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건 징역 5년감이에요. 제가 보기에 검사 윤석열에 빙의하면은 이거는 5년 공천을 주라고 했잖아요. 직접. 네. 그러니까 빨리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빨리 수사하자, 특검하자. 이거를 검사 윤석열이 했던 만큼만 하면 돼요. 예. 알겠습니다. 요거 하나만 또 짚고 넘어갈게요. 자, 뉴스토마토가 보도한 건데, 그러니까 2022년 4월에 당시 이제 국민의힘 경북도당 공천관리위원장 아까 얘기한 그 포항시장 관련해서 이제 김건희 여사와 가깝다는 특정 인사가 본인이 공천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다닌다는 정보가 들어와서 이준석 대표가 당시 대표가 김건희 여사를 자기가 만났다. 그리고 그 만나려고 약속을 잡는 통화 내용을 뉴스토마토가 공개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당대표가 과연 이런 공천과 관련된 상황으로 영부인을 만난다? 이게 좀 상식적이냐? 이런 또 비판이 있어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부적절하죠. 네. 근데 부적절한데 그러니까 현실적 영향력을 인정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김건희 여사가 세다라는 거는 이미 우리가 대선 경선 과정이나 본선 과정에 다 봤고 네.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활동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묘하게 이게 크로스가 있는 게 윤석열, 이준석 이 두 사람은 사이가 안 좋았잖아요. 네. 이미 비단 주머니부터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과정으로 안 좋아서 굉장히 안 좋았는데 그거를 중재를 하려고 부단히 노력한 게 김건희였다라는 거는 이미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거고 또 하나는 반윤핵관 전선이었어요. 그러니까 네. 김건희도 윤핵관을 싫어했기 때문에 권성동, 뭐 장제원, 윤한홍 다 싫어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반대편에 있었던 게 명태균. 그리고 이준석, 김종인. 그러니까 네. 이게 같은 편이라기보다는 합종 연행을 했다. 필요에 따라서.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지금 이준석, 김건희의 통화가 있어서 지금 이강덕을 약간, 그러니까 이준석은 뭐 밀었다기보다는 최소한 기회는 줘야 된다. 근데 기회를 주었으니까 결국은 컷오프 됐다고 올라갔거든요. 네.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정무적으로 조율을 하려고 했던 건데 뭐가 됐든 사실은 이런 얘기들을 하려고 하면은 이준석은 스스로 이거 입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니, 부적절하잖아. 명태균한테 얘기해 준 것도 부적절하잖아요. 그렇죠. 김건희랑 얘기를 한 것도 부적절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무조건 폭로만 할 게 아니라 본인의 입장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이준석의 명태균 하라고 말하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 떨렁 이렇게 하면은 이게 책임 있는 정치인이냐고. 그러니까 어찌 됐든 이준석은 본인의 입장에 대해서 성실하게 그동안 설명을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네. 이거는 다른 이준석 같아요. 제가 보기 지금.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다 맞는 말씀이에요. 네. 근데 이제 저는 그 등장인물들에게 경어를 쓰니까 호칭을 붙이고 제 말이 좀 길어질 수는 있어요. 이준석 의원의 경우에 네. 명태균 씨에게 빙의가 돼서 네. 이렇게 발언하는 것은 제가 봐도 부적절해요. 김건희 여사가 세다는 거 다 압니다. 그거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때 셌고 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확인하러 간 거고 김정재 의원이 김건희 여사를 뭐 팔았다 이런 얘기 했는데 충분히 그럴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왜 지금 공개를 하냐고 이유를 모르겠다고 제가 계속 여쭙는 게 좀 뭐 아실 것 같아요. 잘 몰라요. 이유를 모르겠어. 그러니까 논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판단이 안 된단 말이에요. 아, 이준석 의원은 이래서 지금 공개를 하는 거구나. 이렇게 저도 명확히 대답을 못 하겠어요. 네. 답을 못 쓰겠다고. 어쩐지 본인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왜 지금 이 상황에서 폭로를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 네. 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